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중형급 병원에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을 5%씩 내놓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일부 병원들은 의료진 확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이 좋고 품질도 우수한 지리산 곶감이 지난주에 초매식을 연 뒤 출하가 한창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안동 일대에 교통체증이나 통학로 위험을 일으킬 대형 물류센터 건립 허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김해시의회에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경남의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형급 병원에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을 5%씩 내놓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진 확보와 동선 분리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74.7%.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로 더 확보했음에도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자 정부가 중형급 병원에 병상 확보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선 이달 말까지 29개 의료기관에서 363개 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병상 확보를 위해 내일까지 삼성 장원병원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4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행정명령에 일선 병원에선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음압병상 마련과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 등 짧은 시간 안에 준비 사항이 많고 의료진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택 환자 중에서 중등증 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확진자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간호 인력도 사실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확보하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죠.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으로 일반 진료에도 차질이 생길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배워와야 되고요. 저희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된 건 없습니다. 경남에선 양산 69명, 창원 64명, 김해 33명 등 16개 시군에서 238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 12일에 이어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구수 대비 백신 2차 접종률은 80.6%, 3차는 24.2%인 가운데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61.4%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55개 반 13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해 강화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17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과 함양 지역은 기상 여건이 좋아서 품질이 뛰어난 곶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첫 경매인 초매식이 열렸는데요. 곶감 출하가 한창인 현장을 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테이블마다 온통 붉은 곶감입니다. 상자 안에는 동그랗게 모양을 낸 곶감이 가지런히 늘어섰습니다. 중매인들의 꼼꼼한 시선이 바쁘게 오가고 전광판의 낙찰 가격이 바로바로 표시됩니다.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꾸준한 구매력이나 이런 거는 다른 타 지역 곶감보다 저희 산청 곶감이 월등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리산 산청 곶감은 지난주 초매식을 시작으로 출하가 한창입니다. 해마다 2천여 농가에서 35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남 산청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올해는 원료감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상의 날씨라서 상품도 올해는 아마 최상의 상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함양군도 본격적인 곶감 출하가 시작돼 매주 2번씩 경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1만 점 물량에 250억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곶감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함양군도 다음 달 6일부터 4일 동안 상림공원에서 특판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절기상 동짓입니다. 동짓날인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도, 진주 영하 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고요.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운전하실 때 곳곳에 안개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진주 등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은 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5도, 밀양 영하 2도로 춥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산청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1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성탄절 아침은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힘든 아파트들이 깔끔하게 고쳐서 새로 살자는 취지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공한 지 28년 된 6,200여 세대 규모의 창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곳곳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지난 3월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뒤 입주민 70%가 찬성했고 조합 설립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한 동을 더 늘리면 900여 세대를 일반 분양할 수 있어 세대당 내야 할 분담금은 1억 5천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좀 해결해 보고자 주민들이 이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창원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 429곳 가운데 이처럼 세대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는 모두 9곳. 재건축과는 달리 준공한 지 15년, 안전진단은 B등급 이상이면 되고 초과 이익 환수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국내 한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37조 원에서 30년에는 44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등 공용시설이 부족해지고 세대수 증가가 미미해 주택 공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경 공간이나 공공용지 이런 것들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조합 설립 후 착공에서 입주까지 최소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리모델링 분담금은 조합비와 시공비의 합산으로 계획되므로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의 변동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됐더라도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실익을 잘 따져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2024년이면 2,7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김해 안동 일대에 김해시가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김해시는 안동공단 일대 축구장 16개 면적과 아파트 28층에 달하는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물류센터 맞은편에 2,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통학로 안전과 교통 체증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우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인데도 주민들은 물론 시의회와도 소통은 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민원이 만약에 예상되는 지역에는 개발 등이
행위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 설명의 공청회가 있고 또 대표기관 지역구의원한테 설명하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재량이 없는 사안인데 그래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달라진 사안이 없고 다만 이제 지역구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릴 필요성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아들 방학 때 그때 교통 영향평가하고 차도 많이 안 댕길지 그때 해가지고 이 허가 내주려고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욱이 너무 많이 갑니다. 최초의 교통 영향평가가 2021년 4월 달에 이제 있었고 지금 이제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7, 8개월 이래 걸렸는데 이게 이제 속전속결로 이래 한 번은 처리한 건 아닙니다. 김해시와 안동물류센터 건립 반대 주민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반대 주민들은 오늘 김해시청 앞에서 다시 한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남원외 인사들이 선대위 중책을 잇따라 맡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서창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공석으로 있던 창원시 마산해운구 지역위원장에 송순호 경남도의회 의원을, 거제시 지역위원장에 백순환 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남선대위 공동선대본부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경남본부장에 나동현 양산을 당협위원장과 홍태용 김해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성병권 경남도당 대변인은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 당무조정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허영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은 반려동물 가족행복특별위원장으로, 마상혁 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코로나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기존 의회 근무자는 66명이 지원해 59명이 선정됐지만 그 외 직원은 지원자 165명 중 30명만 선정돼 편파적이라며 당초 공개한 급별 모집 정원과 실제 정원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사무처장과 공무원,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조식선생 생가보건사업 준공기념식수 식재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합천군 삼가면 외토길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가정 시상식 및 건강 걷기 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예총 거창지회 문화재단 업무 제휴 협약식은 오늘 오전 11시 거창 군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2021 창녕군 청소년 한마당 비대면 축제가 오늘 오후 2시 창녕 군민체육관 특설 스튜디오에서 펼쳐집니다. 2021 창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사천시의회가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경남에는 카이를 비롯해 우주항공기업의 70%가 집중돼 있고 창원과 전남 고흥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천이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며 경제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해서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반성과 대곡, 수곡 어린이집 3곳입니다. 남해군이 도내 최초로 2023년까지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공동 돌봄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어르신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열 체크나 혈압 측정 등 건강관리 기능을 하며 화상 연결을 통한 비대면 소통 역할도 담당합니다. 고성군의회가 2022년도 당초 예산 6,500억여 원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어제 열린 정례회에서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 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등 10여 개 사업 24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고성군은 주요 현안 사업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관련 예산까지 대거 삭감한 것에 대해 의회가 민생은 뒷전인 채 행정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시가 부산 김해 경전철 3개역 신설을 추진합니다. 시는 경전철의 마지막 역인 가야대역과 차량 기지 사이에 3,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3개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 투자 사업을 위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재검토를 신청했습니다. 약 1년 정도 뒤에 나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거제시가 72억 원을 들여 사등면 사곡리에 사업용 차량 공영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거제시는 내년 11월 화물차 8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완공하면 대형 차량 불법 주차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식을 창원 중부경찰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10년 동안 피해자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1,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경남 희망로를 통해서 도내 금융취약계층 200명이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차환자금 등으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남 희망로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저금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상남도는 지원 수요가 증가해 2023년까지 가용자금을 25억 원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경상남도가 올 한 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8천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LG전자 등 대규모 투자 협약 체결을 비롯해 국내 기업은 4조 1천억 원, 해외 기업은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10,000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